상장설에 대해 공시를 통해 우리 이제 이전 상장 진짜로 합니다. 공식화한 LNF. 자세한 내용과 함께 향후 주가 전망까지 좀 짚어주실까요? 조우진 대표님. LNF가 어제 공시를 이사회에서 코스피 이전을 갖다 결의했다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코스피 이전하려면은 그러니까 코스닥을 갖다 상장 폐지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과정 이제 임시 주총에서 이제 최종적으로 확정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 7월 달부터 이제 연합인포맥스에서 제 기억으로는 이제 LNF의 코스피 이전을 처음 보도했었는데요. 그때 이제 보도하자마자 LNF 주가 많이 뛰었고, 그리고 어제도 이제 관련된 소식이 미리 이제 들었기 때문인 건지 LNF 주가도 7% 정도 뛰었습니다. 그 코스피 이전한다고 주가가 뛰는 이유는 한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그 코스피로 이전을 하면은 코스피 200에 대한 ETF 수급에 대해서 긍정적인 요인이 발생을 합니다. 그 때문에 이제 코스피 이전하면 단기적으로 이제 주가가 뛰고요. 또 하나는 코스닥에 있었던 LNF도 코스닥의 공매도 물량이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이제 포지션을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 또 생기는 수급 물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주가가 뛰게 되는데, 그러면 코스피 이전한다 해서 공매도가 없어지느냐는 아니기 때문에 LNF가 이제 어제 시총을 보면은 코스피로 넘어간다면 시총에서 한 45위권 정도 해당합니다. 그러면 코스피 200에 해당하는 종목들은 공매도에 편성되기 때문에 LNF 역시 조만간 코스피로 이전을 한다고 할지라도 조만간 이제 공매도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똑같은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LNF 주가가 올라갈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LNF 장기적인 주가 추이를 보면은 올해 주가 추이를 잠시 보면 올해 LNF 주가 추이를 보면은 LNF는 뭐 주지하다시피 양극재 회사인데 에코프로비엠 양극재 다른 회사 이제 포스코 퓨처엠블 상대적으로 보면은 상대적 수익률이 좀 낮습니다. LNF의 그 수익률을 보면은 한 28%, 올해 YTD가 28%이고, 그리고 이제 에코프로비엠은 268%, 어제 종가 기준입니다. 포스코 퓨처엠은 147%의 YTD를 보였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이제 양극재 기업인데 왜 이렇게 주가 수익이 안 좋냐? 그러니까 양극재 자체가 이제 원래 원가가 하락을 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양극재 기업들도 다 안 좋아야 되는데 불구하고 LNF가 유난히 이제 상대적으로 뭐 적자는 아니죠. 마이너스는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이제 주가 수익률이 떨어진 이유는 뭐라고 해석이 되냐면은 LNF의 그 양극재를 갖다 LG에너솔루션과 뭐 테슬라에도 뭐 공급한다고 얘기를 하지만, 근데 또 다른 이제 강력한 경쟁자가 어디냐면 LG화학입니다. LG화학이 사실은 LG에너지솔루션의 모기업이기 때문에, 그럼 LG화학이 양극재 사업을 한다 그러면은 그 LNF 입장에서는 마이너스 요소가 됩니다. 제가 예전에 몇 번 말씀드렸지만 LNF의 L이 사실 LG의 L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LNF의 모기업이라 할 수 있는 것은 세로닉스고, 세로닉스는 GS그룹의 일가이거든요. 그러니까 범 LG가로 분류가 되는데, 여기서 LG화학이 양극재를 하겠다가 나왔었으니까 LNF 입장에서 큰 마이너스 요소이고, 이거는 사실은 이제 그 LG그룹의 전체적인 승계를 보면은 이미 구강모 체제가 들어섰는데, 구강모 체제는 이제 LG그룹의 4세에 해당합니다. 그러면은 2세, 3세로 넘어가서도 이미 반개가 많이 생기는데, 이미 GS하고 남인데도 불구하고 4세로 넘어갔으니까 LNF가 LG그룹의 지원을 받기는 어렵다. 그런 맥락에서 LG화학도 양극재 하겠다고 도전을 하고 공식화하지 않았을까, 사전에 물밑 작업을 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런 점이 LNF가 상대적으로 좀 주가 순위 낮았다고 보여집니다. 이런 점을 LNF가 좀 해소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SDI나 이제 SK온에다가 납품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물량을 확보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어서 공시 하나 체크해보죠. 롯데 관광개발이 203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 발행에 나섰다는 공시가 나왔습니다. 주요 배경 어디에 있을까요? 롯데 관광개발이 이제 8월부터 9월까지 좀 위기설이 있었습니다. 이제 캐시플로가 좀 안 좋았는데, 사실은 이제 코로나 때 가장 큰 이렇게 타결받은 곳 중에 하나 롯데 관광개발이죠. 왜냐면 관광객이 와서 카지노를 해야 되는데, 롯데 관광개발이 이제 내국인을 갈 수가 없는 카지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이 와야 됩니다. 근데 외국인이 뭐 전면 안 왔기 때문에 큰 타격을 입었고, 그 사이에 이제 제주도의 드림타워라고 어마어마한 이제 비용을 지불하고 이제 지었는데, 코로나가 오는 바람에 큰 휘청휘청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8월과 9월에 위기가 있었는데, 다행히 뭐 우리가 주지하다시피 6호가 이제 풀리면서 롯데 관광개발에 이제 상승할 일만 남았습니다. 근데 이 와중에 나머지 이제 캐시플로를 좀 만회하려고 203억 원, 합쳐서 203억 원 두 종류의 이제 CB를 갖다 발행한다 어제 공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합쳐서 203억 원이고요. CB 모두 이제 표면 이자율 만기이자율 8%입니다. 이게 보통은 CB에서 한 5%, 6% 정도인데, 워낙 요즘 금리가 높으니까 8%까지 높아졌고, 그리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롯데 관광개발의 캐시플로가 나쁘다는 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자를 높여서 8%로 이제 맞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통주 전환이 중요한데, 보통주 전환은 내년 7월 달부터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보통주 전환 가격이 각각 이제 11,000, 16,000,
그 131원으로 이제 내년부터 이제 내년 8월 29일, 9월 13일 각각 이제 두 종류의 시비가 보통적으로 전환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롯데 관광개발의 시비를 갖다 받는 분들은 내년이면 롯데 관광개발 주가가 분명히 16,000원보다 훨씬 높을 것이다. 제 생각에는 한 50% 내지 100% 높을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만 받을 것입니다. 근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워낙 코로나 때 안 좋았던 롯데 관광개발이 이제는 이제 좋을 일만 남았기 때문에 내년이면 주가가 2만 원, 3만 원 될 거라고 여겨지는 분들이 받을 것이고 제가 보기에도 이제 근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도 많은 분들이 보셨겠지만 그 미국 상무부 장관이 이제 중국에 가서 이제 미중이 해빙 무드로 돌아섰습니다. 돌아선 계기는 이게 결국 중국이 버틸 수 없을 정도 너무 안 좋기 때문에 그 항복선을 한 것인데 그러면 유커를 갖다가 다시 원 상태로 돌이킬 일은 거의 없지 않을까. 그럼 롯데 관광개발 입장에서는 유커가 오고 일본 관광객이 오고 이렇게 되면은 예전에 준비했던 일들이 잘 풀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증권은 3분기에 드디어 이제 흑자 전환할 것으로 심지어 전망하고 있습니다. 드로백이 6월달 대비 7월달이 월 사상 최고치로 해서 6월달은 1,037억 원이었고 7월에는 1,302억 원. 드로백이랑 일종의 카지노 할 때 판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상 최고치를 찍었기 때문에 이 점도 실제로 수치를 지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